예, 이번 시간에는 소송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해석 최근에 어떤 구조 기술사 문제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소송 해석의 정의, 그 다음에 2번 항복 모멘트와 소송 모멘트, 3번이 소송 단면 계수, 4번이 형상 계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송 해석의 정의는 소송 해석은 응력과 변형률 그래프에서 어떤 직선 구간의 변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서 탄성 해석 구간을 초과한 게 우리가 소송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곡선이죠. 변형 곡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탄성 해석 구간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소송해석, 탄성해석을 지나서 초과군을 우리가 소송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복 모멘트와 소송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단면 보에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단면 보가 B가 있고 H가 있습니다. H가 있고 이게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상단부는 주로 이제 저희가 압축을 받고 하단부는 인장을 받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보의 최연단이 항복응력에 도달했을 때에 를 우리가 보통 항복 모멘트라고 합니다. 항복 모멘트. 그러니까 중립축에서는 그 변형률이 없죠. 응력이 0이고. 그 다음에 소속 모멘트라는 것은 보의 전 부분이 항복 응력에 도달할 때를 우리가 소속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통 소송 설계를 많이 하죠. 최연단만 항복력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보의 전체 단면이 항복 응력에 도달되게끔 설계를 유도하는 개념이 돼야 이제 소송 인지가 발생이 되고 연성 파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소송 단면 개수는 중립축에서 중립축에 대한 보통 단면 1차 모멘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 아, 직사각형 보에서 이게 폭이 B고 이게 이제 높이가 H면 여기서 2분의 H잖아요. 2분의 H고 B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요거에 대한 중립축까지 거리 이게 그러니까 4분의 H가 되겠죠. 4분의 H.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되니까 4분의 BH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일반 단면 계수는 6분의 6분의 BH의 제곱이죠. 단면 계수 ZP는 보통 Y분의 I에서 Y는 2분의 H 곱하기 12분의 BH의 3승하면 6분의 BH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상계수가 있습니다. 형상계수도 가끔 이제 용어로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계수는 항복 모멘트에 대한 소속 모멘트의 B입니다. B인데요. 이게 F 값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MY분의 MP로 표현을 하고요. MY는 FI 곱하기 Z, 시그마 Y나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시그마 Y 곱하기 ZP. 그래서 Z분의 ZP다. 단면 계수분의 소성 단면 계수. 단면 계수분의 소성 단면 계수. 그래서 저는 이제 외울 때 단소라고 합니다. 단소. 형상 계수는 단면 계수분의 소성 단면 계수다. 단소. 그래서 이제 각 단면에서의 어떤 형상 계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과 원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고요. 폭이 B고 높이가 H고 중립축까지 2분의 H고 그래서 단면 계수는 Y분의 I죠. Y분의 I. Y는 이제 중립축에서 최연단까지 거리 2분의 H분의 12분의 BH의 3승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풀게 되면 6분의 BH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단 ZP 소성 단면계수 우리가 ZP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풀었죠. 어, 4분의 BH의 제곱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pH의 제곱분에 4분의 pH 제곱하면 2분의 3이 납니다. 형상계수가. 원형일 때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형일 때는 Z는 Y분의 I Y가
y는 2분의 d죠. y는 2분의 d고 원형에 대해서 직경이 d일 때 어,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t의 3승입니다. 그랬을 때 그 z는 32분의 파이 t의 3승입니다. ZP를 보시겠습니다. ZP를 이게 소성 단면 계수입니다. 이게 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의 면적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반원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반원에 대한 중립축까지 거리는 3분의 2 파이 d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파이 d. 예,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d의 3승입니다. 6분의 d의 3승.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원형 단면의 소성 단면 계수 6분의 d의 3승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형 단면의 에, 단면 계수 32분의 파이 d의 3승. 그래서 형상 계수를 그려 보면 z는 z분의 p. 그러니까 z가 32분의 파이 d의 3승이죠. 32분의 파이 d의 3승이고 그 다음에 ZP가 6분의 D의 3승 하면은 약 1.7 정도가 나옵니다. 1.69인데 1.7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I형 단면에서 형상계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폭은 이제 10cm고 높이가 이제 15cm입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의 두께가 1cm고 외부의 두께가 1cm입니다. 그래서 형상계수 F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소다. 단면계수분의 소성 단면계수다. 그래서 단면계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단면계수 Z는 Y분의 I죠. 단면계수는 Y분의 I. 중립축에서 가장 먼 지점에 단면 2차 모멘트다. 그래서 I는 이게 I형 강간 같은 경우 12분의 BH의 3승이죠. BH의 3승에 12분의 B에서 T1 이게 T1이죠. 이게 T2고요. 그러니까 12분의 B의 T1 곱하기 H-2T2의 3승입니다. H-2T2의 3승. 그래서 여기서 B가 10cm죠. 그 다음에 높이가 15cm. 15cm고 B가 10 마이너스 1. T1이 1이죠. 그 다음에 H가 15. 위에 2t2 2 곱하기 1에 3승하면은 1164 센티미터의 4승이 나옵니다. 그럼 Z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Y는 중립축에서 최연단까지 거리죠. 그 7.5 고 1164 이렇게 내려오고 계산해 보면 155.3이 나옵니다. 155.3. 단면 계수가 150.3이라는 얘기죠. 계수가 150.3이고 소성 단면 계수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H가 15였죠. 15에서 중립축에서 이 최연단까지 7.5cm죠. 그리고 폭은 10cm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면적부터 먼저 구해보면 10 곱하기 1, 요 높이 1이죠. 곱하기 6.5 플러스 여기 중립축까지 거리, 이 단면의 중립축까지 0.5죠. 그 다음에 요 단면 6.5 곱하기 1.0 곱하기 중립축까지 이 6.5에 2분의 6.5죠. 그러면 91.1이 나옵니다. 그러면 ZP는 단면 1차 모멘트 합이니까 91.1 곱하기 2에서 182.2가 됩니다. 그럼 형상계수를 구해보면 단면계수분의 소성 단면계수죠. 그러니까 단면계수가 155, 소성 단면에서 182, 그래서 1.1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4회 3교시에 나왔던 통합 구조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중 고정단 하중이 이제 W가 작용을 할 때 지간의 길이는 L입니다. 탄성하중과 소성하중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탄성하중을 구해보죠. 일단 고정단에서는 모멘트가 12분의 WL의 제곱입니다. 12분의 WL의 제곱. 그래서 이걸 W 하중으로 바꿔주면 L의 제곱분의 12분의 M이 나옵니다.
12분의 n이 나오고 l의 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m은 fz죠.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죠. 그래서 l의 제곱 12 곱하기 f 곱하기 z는 이게 지금 원형 단면입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단면의 단면 계수는 아까 공부를 했죠.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그래서 L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탄성하중 WE는 L의 제곱분의 1.17 곱하기 FD의 3승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었고 그 다음에 소성하중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소성하중에서 우리가 그 소성하중 그 계산할 때 P 델타는 M 세타, P 델타는 M 셀타. 이 개념은 뭐냐면은 그 P 하중에 대한 일과 모멘트에 대한 일이 같다란 개념으로 우리가 그 소성 하중을 구합니다. 하중에 의한 변위하고 모멘트에 의한 회전 이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면 이게 W가 정할 때는 P 곱하기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니까 이 높이가 지금 L이니까 여기서는 2분의 L이죠. 이 높이는 2분의 L 세타죠. 2분의 L 세타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L. 그 다음에 그 이 고정단에서는 여기서도 소송인지가 생기죠. 소송인지가 생기면 세타 그래 M의 4세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P를 풀어보면 PU는 L의 제곱분의 16Y죠. 16Y인데 L의 제곱분의 16 곱하기 MY는 FIZP잖아요. ZP. ZP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ZP는 6분의 D의 3승이다. 소성 단면 계수가. 그렇게 되면은 PU는 L의 제곱분의 2.67 FI분의 D의 3승이다. 그래서 이거를 탄성하중과 소성하중을 구해보면 탄성하중 앞에 구했죠. 요거 L의 제곱분의 1.17 FI D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소성하중 이렇게 구했죠. 소성하중 L의 제곱분의 2.67 FD의 3승이다. 그랬을 때 얼마냐? 이렇게 하면 2.28배가 됩니다. 이 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풀어놓고 이거 소성 단면 계수하고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단면 계수 환산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틀린 답이 됩니다. 구조구사는 무조건 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토목 구조구사 114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제 고정단이고 한쪽은 이제 힌지로 되어 있고요. 중앙에 이제 P점에 하중이 작용을 할 때 탄성한도의 모멘트를 구하라. 그 다음에 A와 C점이 소송 힌지가 될 때 소송하중과 탄성하중의 B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이거는 1차 부정정이죠. 1차 부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에너지법이든 변위일치법이든 해서 우리가 이 반력을 구하고 부정정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정이 구해지면 모멘트를 구하는 형식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보 같은 경우는 에너지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M1에 대해서 모멘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모멘트를 잡고 M1에 대해서 모멘트를 잡으면 여기가 왜 만이죠? M1이니까 R 곱하기 X죠. R 곱하기 X. 그 다음 M2 여기 M2죠. M2는 R 곱하기 여기 L이잖아요. L 플러스 X 반식에 그 다음에 P 곱하기 X. 그래서 변형 에너지는 U는 인테그랄 2i분의 M 제곱 X입니다. 그래서 0에서 L까지 LL이니까 0에서 L까지 2i분의 M1의 제곱 플러스 0에서 L까지 2i분의 M2의 제곱.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GT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계산기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가 부정정력은 변형 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에 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를 부정정력으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 R 값을 찾아야죠. 그럼 R은 부정정정은 R은 16분의 5P가 나옵니다. 예, 16분의 5P가 나오면 이게 이제 부정정정 16분의 5P가 나오면 여기서 중앙에서 16분의 5PL이 생깁니다. 이게 항복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항복 모멘트. 그럼 MI가 이렇게 생겼죠. MI가 16분의 5PL이 됩니다. PL. 그럼 P로 환산하면 P는 5L분의 16분의 MY가 되겠습니다. 16분의 MY. 그 다음에 A점과 C점이 이제 소송 인지가 됐을 때의 에, 하중을 한번 구해보면, 보통 여기는 고정단위죠. 여기는 고정단위고, 여기는 이제 힌지지 않습니까? 힌지에서는 소송 힌지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P 델타 PL은 M 세타죠. 그래서 P는 P 곱하기 여기 P가 나왔고 여기는 이게 L이니까 이 높이는 L 곱하기 세타입니다. L 곱하기 세타. 그 다음에 MP 여기 하나 여기 이쪽에서 중앙부에서 2세타가 생기죠. 그러면은 P 값으로 환산해 보면 PU는 L분의 M 3세타. 그래서 PU는 L분의 3MP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하중을 B를 구하면 탄성하중과 소성하중의 B를 구하면 PY는 여기서 보시면 요거잖아요. 16분의 5 L분의 MI. 여기는 PU는 L분의 3분의 P.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0.93 MY분의 M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정정에 의한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 이건 소송에서까지 짬뽕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토목 구조기술사 87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단 고정보로 되어 있죠. 양단 고정보에 집중화중이 P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단 고정보가 고정보에 P 중앙 지점에 P가 있고요. 양단 고정이고 항복 하중에 대한 극한 하중의 B를 구하라. 이거는 또 형태가 T형보로 되어 있습니다. T형보고 항복 능력이 250 MPa가 되어 있습니다. T형보에서 위에 상단에 프렌지 부분은 500, 그 다음에 이쪽 하부에는 50,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200이고요. 그 다음에 프렌지 높이는 5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시면 MI는 우리가 이제 항복 모멘트는 MI는 FIZ, 그 다음 MP는 FIZP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 항복 하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단 고정부에서 우리가 양단 고정 모멘트는 8분의 PL로 공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MI는 8분의 PL, 그 다음에 항복 하중을 볼 때 MY는 FZ잖아요. FZ. 그래서 FI분의 Y분의 I. 그래서 FI는 여기서 주어졌죠. 250. 여기서 250 주어졌고 Y하고 I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이제 중립축까지 거리죠. 중립축까지 거리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기본 사항을 준비해서 중립축 거리를 구하고 I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소송 중립축을 구하는 단계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립축을 구해 보면 여기서 면적 하부가 외부 부분이 50 곱하기 200, 그 다음에 상부가 프렌즈가 500 곱하기 50, 그래서 50 곱하기 200 곱하기 이거의 중지축이죠. 2분의 200. 그 다음에 이제 상단부 같은 경우는 500 곱하기 50 곱하기 이 하단에서 200 같죠?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이죠. 2분의 50. 이렇게 풀어보면 이 하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가 약 189mm가 나옵니다. 189mm.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면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는 평형축 정리를 이용하면 I는 12분의 PH의 3승이죠. 그 다음에 A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2분의 50 곱하기 200의 3승 요 아래 거. 그 다음에 50 곱하기 200
곱하기 중립축에서 도심까지 거리. 중립축이 189고 도심까지 거리는 100입니다. 100. 200분의 100에서 그래 제곱하고 요거 위에 상부 거는 12분의 500 곱하기 50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 500 곱하기 50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 도심까지 거리. 중립축이 189고 이 도심까지 거리 도심 여기 있죠. 도심은 그러니까 200 플러스 25에서 22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1.51 곱하기 10의 8승 밀리미터의 4승이 나옵니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송 중립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중립축과 소송 중립축이 좀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제 소송 중립축하고 항상 다시 구해야 된다. T형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소송 중립축을 T형부에서 이거 A1 있고요. 위에 상단에 A1, 그 다음에 A2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곱하기 높이 H에서 H-C 까지가 우리가 이제 소송 중립축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2분의 A1이니까 2분의 500 플러스 500 위에 상단 프레지 부분이 500 곱하기 500이죠. 그 다음에 하단이 50 곱하기 200 하고 위에 상단폭이 B가 500이죠. 그 다음에 H가 250이죠. 전체 높이가. 전체 높이 250에서 C 하면은 이거는 CP가 215. 프레지 상단에 살짝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215. 그래서 이제 소송 중립축 구하면 ZP는 소송 중립축 이게 프레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500 곱하기 이 35죠. 이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니까 요 면적에서 중립축까지 거리죠. 그러니까 2분의 35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면적, 요 조그만 면적이죠. 요 면적인데 이게 이제 50에서 전체 프레저 높이가 50인데 위에 35가 빠지니까 15지 않습니까? 15 곱하기 2분의 15 가 되겠죠. 500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5.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구하면 500 곱하기 50 하단에 50이죠. 50 곱하기 250 아니 50 곱하기입니다. 200입니다. 이 높이 200 곱하기 100 플러스 15 여기까지 거리니까 중립축에서 여기까지 이 중립축하고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러면은 소성 단면계 ZP는 1.51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이 소성 단면계수는 소성 중립축은 1교시에 이제 그 용어로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성 중립축 구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중을 구해보면 여기서 MI는 FZ죠. 그 FZ는 FI분의 Y분의 I에서 우리가 FI는 250을 구했지 않습니까? 구하고 Y는 이제 중립축할 거리 189.2를 구했고 그 다음에 I는 단면 이차모멘트 1.5 곱하기 10의 8승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1.99 곱하기 10의 8승 뉴턴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뉴턴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199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I는 8분의 PY에서 PY는 L분의 8M이 되겠죠. L이 2.5m죠. 2.5 1250이니까 2.5 그러면 2.5분의 8 곱하기 199 하면은 636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636 킬로뉴턴. 이제는 극한하중을 구해봐야겠습니다. 극한하중은 MP는 FZ, FI, ZP. 그래서 FI가 250 항복 능력이. 그 다음에 ZP는 여기서 구했죠? 소성 단면계수 1.51 곱하기 10의 6승 구했고 그러면은 MP는 377kNm가 나옵니다. 그리고 MP 소속 모멘트를 구하면 MP는 8분의 PUL이죠. 그럼 PU는
L분의 8m이잖아요. 그러니까 L은 2.5m, L은 2.5m, 8 곱하기 377 하면은 1241이 나옵니다. 1241 PU가. 그래서 PY분의 PU를 하면은 PY가 여기서 아까 636이 나왔죠. 항복하중. 그 다음에 1241이 나왔죠. 하면은 약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노트 필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놓고 이렇게 좀 쓰는데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한 장의 표현을 다 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한 장에 놓고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되지,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좀 헷갈려가지고 저는 한 장에다가 가급적이면 다 넣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셔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항복하주는 MI는 FIZ, 그 다음에 MI는 8분의 PL, 그래서 PY는 L분의 8 MI를 구해서 MI는 여기서 구하면 여기 수치를 넣으면 PY가 나오는 거고요. 극 하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MP는 FI 곱하기 ZP고 MP는 8분의 PUL이다. 그래서 PU는 L분의 8M이죠. L분의 8M이고 MP는 구했으니까 이렇게 아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중립축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T형보 같은 경우 B가 있고 H가 있고 그러면은 2분의 A1 플러스 A2는 B 곱하기 H-Y다. H-Y. 여러분들 이 공식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뭐 정리를 해놓는데 소송 해석이 정의해서 소송 해석은 탄성 해석과 소송 해석이 나온다. 어떤 정의가 딱 나오면 소송 해석이 나온다. 일단 탄성 해석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해석을 설명을 해주고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 구간.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관을 초과한 해석이 우리가 소송 해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복 모멘트는 보의 최연단만 항복 응력이 도달하는 경우, 항복 모멘트는 보의 최연단, 보의 최연단만 항복 응력이 도달한 상태고, 소송 모멘트는 보 전체가 뭐 중집주까지 다 항복 응력이 도달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복 모멘트, 소송 모멘트 이 개념을 모르시게 완전히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ZP는 이제 소송 단면 계수는 중립축에 대한 1차 모멘트의 합계다. 중립축에 대한 1차 모멘트의 합계. 형상계수 아까 얘기했죠. 형상계수는 항복 모멘트분의 소송 모멘트. 그러면 이게 풀면 단면 계수분의 소송 단면 계수. 형상계수는 소단이다. 소단 심플하게 외우십시오. 아유, 장시간 그 소설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